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전고 내신 대비와 그리고 수능 대비 모두 진행하고 있고요. 대학 4년 내내 영어를 전공을 했고 또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를 주로 가르쳐 왔고요. 또 고등학생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진학 지도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입시가 너무 많이 어수선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정시 비중 많이 늘어났고요. 수시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서 이제 전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과 수능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혼선들이 입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의 실력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시다 혹은 수시다 이렇게 아이들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먼저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입시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시,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다는 점 본격적인 말씀 드리기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내신과 수능 모두를 정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꼭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자, 먼저 양전고 내신 영어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인데요.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대개 교과서 분량은 2개 과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전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휘 부교재입니다. 작년부터는 1학년들이 보카클리어라는 동아출판의 어휘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전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어휘 부교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기에는 꽤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어휘들이 많이 있고 사실상 요즘 수능의 난이도로 따진다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수준 높은 어휘 교재입니다. 이 어휘 교재에서 매 시험마다 13개에서 12개과씩 범위로 잡아서 객관식 5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5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어휘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실제 그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점수가 깎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부교재가 또 있는데요. 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신사고 컨셉 유형 독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 또한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독해 지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물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한국말로 해석을 봐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문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교재가 2권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기별로 아이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12지문에서 15지문 정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고 사실 양전고 내신 범위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외부 지문입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시험날 아이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지문이 적게는 4개, 많게는 7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고2 수준에서 고3 수준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어떤 유형들보다 이 외부 지문 문항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갈라지고 변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주어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역량만으로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양전고 내신의 상황입니다.
자, 앞서 경향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전고 내신 시험의 경우 어휘 난이도가 고2 내지는 고3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1학년 아이들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어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교재, 복합 클리어에서 출제되는 어휘들도 난이도가 꽤 높은 어휘들 내지는 혼동성이 높은 어휘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부교재라고 말씀드렸던 컨셉 이용 독해, 거기서도 단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 지문 역시 단어가 어렵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양전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항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객관식에서만 봐도 어법 문항의 비중이 약 25% 정도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 문항을 그리고 서술형까지도 어법 문항으로 외부 지문에서 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완성 서술형이 꼭 한 문항씩은 들어갑니다. 이것도 외부 지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길고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구성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많고 아이들이 시간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완성 서술형 또한 결코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지문 변별력은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외부 지문에서 점차 서술형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은 고1 수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을 한 어휘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요. 어법 문항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어법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작 능력 물론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외부 지문인데 외부 지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 다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양전고 1 내신 대비 과정에서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면요. 먼저는 어법에 대한 응용력 강화입니다. 어법이라는 건 어법 문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술형 그리고 그 외부 지문에 있어서 복잡한 문장을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문항 자체는 오류 찾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류 찾기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법 실력을 탄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휘력,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어휘력이라는 게 단지 아이들에게 단편적으로 스펠링과 뜻을 외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원, 그 다음에 그 어휘에 관련된 파생어들, 그리고 여기에 묶여서 자주 출제되는 유의어나 반의어들, 이런 것들을 고교 과정 전체 내에서 전부 자주 나오는 단어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요 구문 반복 숙달은 제가 복습노트라는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역시 아이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지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좋은 성적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 지문에 대해서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내야 하는지 또 정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중점을 갖추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신과 수능 모두를 다 아우르는 강사로서 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근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었고 이후로 난이도 변화가 매우 극심한 상태입니다. 절대평가 이후의 영어 난이도는 1등급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등급의 비율이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12%대까지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냥 절대평가가 됐다고 영어가 쉬워졌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어떤 난이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직접 연계가 폐지되고 간접 연계로 전환된 이후에 빈칸 같은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이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평이해진 반면 주제나 함축적 의미 그리고 간접 쓰기 유형에서 3점짜리 문항 등 난이도가 다소 올라간 상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고 전문반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영어 실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휘와 어법을 그냥 단순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들이 그것을 스며들듯이 받아들이도록 체화시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어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노출하는 것을 제 수업의 주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단어와 의미를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자주 나오는 그런 파생어라든지 혹은 유반이어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단어를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한 어휘 스토리텔링을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단순히 아이들이 그동안 어디선가 수업에서 들어봤던 그런 어법이 아니라 철저히 납득할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한 그런 어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문장 요소와 그 어법 사항이 각각 문장 내에서 하는 그 역할에 집중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작 같은 경우에는 실전적인 영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혹은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영작하듯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히 한국 사람에 맞는 실전적 영작 방법을 아이들에게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는 길고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문장들의 각각의 요소를 마치 레고 블럭에 각각의 요소들을 띄어내고 또 그것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것처럼 낱낱이 문장의 요소를 분석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어 출제 원리를 습득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단지 지문을 읽고 감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특징을 이해하고 그 지문의 전개상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또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글이든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그 글에서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에는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문제로 출제되는 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문제로 출제되었던 그런 소재가 다음번에 다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배경 지식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고 전문반 세부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 전 그리고 입학 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입학 전에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고 테스트 및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과제는 어휘, 암기, 그리고 문제 풀기, 주제 찾기, 복습 노트 작성 등이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이들의 입시 지도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입시에 관해서 알아둬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틈틈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의미한 그리고 타당한 그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한 변형입니다. 저는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문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을 먼저 타진을 하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법과 어휘에 한해서도 시험 출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우선순위들을 따져서 아이들에게 변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문을 반복하는 것들 역시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시는 복습 노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습을 참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억지로 복습을 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어휘를 각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날 배웠던 어법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정한 주요 구문에 대해서는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내신 전이나 내신 중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내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오랫동안 고3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왔던 그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정답의 근거를 감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연습, 그리고 고난도 구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고요. 또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실전 감각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시 진행되는 대입 관련 상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학년도 양정고 1 전문반 제 수업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